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 60세 이후에 과연 임의 계속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요. 임의 계속 가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집니다. 노후 생활비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짜 장애연금이나 유정연금 관련된 부분들, 기타 등등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가 딱 되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최고의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60세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이 바로 1탄이 되겠습니다. 2탄까지 있으니까 1, 2탄 모두 다 시청하신다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국민연금 의무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만 18세 고3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3부터 가입할 수가 있겠죠. 임의계속 가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 60세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득이 있다면은 당연히 의무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임의가입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100%, 200%, 300%그 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러다 보니까요. 생년월일이 1965년도 4월 20일이다. 그렇다면 2025년도는 60세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4월 20일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기다렸다가 그 4월 달이 아니라 자기 연금 개시 연령에 4월 달 생일 말고 그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일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겠죠. 1965년도 4월 1일자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될까요? 4월 달까지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월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월 달까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 국민연금 납부 기간, 의무 납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날 전날까지 납부 가능한 기간입니다. 납부해야만 되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4월 1일자 생일이라면 전날이 언제입니까? 3월 31일이죠.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생일 전날에 속하는 달에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1일자만 유독 전달까지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2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러면 당연히 전날이 1일부터 30일까지니까 생일달 월 당월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이 많이 계셔서 한 번 더 주의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0세가 되면요, 모든 게 다 만사 다 귀찮아지죠. 왜냐하면 직장으로부터 은퇴하고요, 이제 국민연금도 납부가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납부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지만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요, 42.195km를 완주를 해야지 40km 됐다고 해서 나머지 2km 이상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0세는 진짜 청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이죠. 70대 남자가 20대 성추행범을 쫓아가서 때려 눕혀서 경찰서에 끌고 갔다는 그런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면 굉장히 청춘이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은요, 어린 나이죠. 저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60대, 70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0대 대학생들하고 만약에 팔씨름 대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요, 상위 그 5%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청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대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연금 개시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요, 그 64세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나이에 맞춰서 65세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공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손예진, 김갑수 주연인데요. 이때 김갑수 아빠가 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60이라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죠. 지금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또 기회가 되니까 투혼을 불살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귀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임의 계속 가입을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위하지도 못합니다. 저는요, 국민연금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에서 저한테 홍보해주지 않고 광고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저를 무슨 뭐 홍보대사로 위촉하지도 않고 제가 국민연금을 홍보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편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60세 이후에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60세 전까지는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는 50% 지원을 받잖아요. 하지만 60세부터는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50%낼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100%다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100%다 내십시오. 물론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조건 100% 자기가 그동안 내왔으니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근로자가 50% 내다가 100% 내면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부담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죠. 노령연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혹시라도 소득세 신고한다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이 되니까요. 100% 내면 100%다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돈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된다면 무료 공짜 장애 보장을 최대한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료 장애 공짜 보장,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바로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장애 일상급일 때 현재 가치로 엄청난 현재 가치입니다. 그 매월 연금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체증해서요. 이런 상품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 4급일 때 일시금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노령연금도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당연히 보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이 추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장애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이때 보험을 가입한다면 장애 보장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 내더라도 사실은 공짜 국민연금 장애보장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절대로 수백만 원 내더라도 보험 상품을 통해서 장애보장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무료 공짜 장애보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리즌이죠. 프랑스 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종은 그 담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회식 자리에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담배 좀 사오라고. 그래서 담배가 뭐냐니까 라이손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답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멍청하게 얘기했죠. 라이손 담배 주세요. 그랬더니 라이손이라는 게 없답니다. 오마 샤리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레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걸 라이손이라고 읽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프랑스 말을 좀 하니까 레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레종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 있겠죠. 담배 이름이니까요. 요새 팔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장애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1급 장애 얻었을 때 일시금 1억 원하고 매년 1,000만 원씩 20년 동안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 원 주니까 총 3억 원 보장받잖아요. 많은 금액 같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 3억 원 받으려고요. 현재 가치 진짜 몇 천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제 금액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가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입한 다음에 바로 장애 1급을 받았다. 그러면 일시금은 현재 가치로 받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으니까 물가 상승률 3%로 할인한다면 20년 동안 받는 1,000만 원씩 2억 원의 현재 가치는 1억 4,877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2억 4,877만 원 받는 것이죠. 이게 좋다고요. 낸 돈 대비해서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입했다고 금방 장애 1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후에 장애 1급 받았다. 그러면 1억 원의 일시금은요. 현재 가치는 5,53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또 20년 동안 받잖아요.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억 원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현재 가치는요. 8,23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토탈 3억 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억 3,77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입 후 50년 후에 그 장애 1급을 받았다. 그러면요. 20세가 70세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2,281만 원입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다음에 50년 뒤에 또 20년 동안 받는 1,000만 원씩 받는 70년 동안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 2억 원의 현재 가치는 3,393만 원에 불과합니다. 토탈 5,674만 원. 이거 가지고는요. 2년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형편없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3%보다 더 뛰었다. 3%보다 4%, 5%다. 그러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보험료 지출을 통해서, 출혈을 통해서 이런 상품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 뱁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공짜 장애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급 장애 시 현재 가치로 만약에 매월 200만 원의 그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면요. 30세에 혹시라도 20세에 가입했다가 30세에 1급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100세까지 현재 가치로 16억 8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60세에 장애 1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100세까지 장애연금을 받는다면 현재 가치로 무려 9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세에 보험을 가입해서 장애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료는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액은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200만 원 현재 가치로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연금은 미래 가치로 받거든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 200만 원, 현재 가치 200만 원의 미래 가치는 얼마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가 30세에 장애 1급 받았습니다. 100세까지 70년 동안 71년이 되겠죠. 장애연금을 수령한다면 물가 3% 적용 시에 놀라지 마세요. 76억 9,296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요, 또한 만약에 20세가 60세의 장애 1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40년 지나서. 그랬을 때 100세까지 41년 동안 받는 장애연금의 그 미래 가치 합계액은요. 61억 5,84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3% 이상이 되고 120세까지 산다, 장수 더한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장애형 금액은 정말로 천정부지가 될 것입니다.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천정부지가. 왜냐하면 천장부지란 뜻이 있습니다. 천장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천정부지는 하늘에 우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텐조 시라지라고 하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오래 살고 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장애연 금액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결국 공짜 장애 보장으로 유사시에 그러니까 꼭 장애를 입지 않는다면 엄청난 노후 보장으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혹시 장애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장애에 걸린다면은 편안한 노후 생활이 기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비과세, 그러니까 이미 계속 가입을 한다면 비과세 유전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금보험 가입 시에는 고액일 경우에는요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죠. 그 얼마 안 되는 이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사망하면 비과세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정연금이라고 유정연금은 없지만요 남겨진 그 최저보증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그 기간의 연금액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상속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자산가가 있습니다. 고액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한 자산가가 사망한 경우에 혹시라도 매월 3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조기 사망해서 연금 최저 보증 기간이 20년이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연금 정기금 평가에 의해서 3%로 할인하지만 현재 가치는 54억 932만 원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50% 적용 시에는 무려 27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이렇게 내지만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을 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환급액은 당연히 없겠습니다. 좀 아쉽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소득세 신고 안 했으니까 소득공제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연금소득세 또한 없게 됩니다. 미미하지만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득도 없고 공제도 못 받고 100% 자기 부담이니까 굳이 임의 계속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계산해 보지 못한 사람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워서 남줍니까? 남주지 않죠.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후생활비, 노후의 노후생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죠. 그것도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요, 혼자만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십시오. 그러면요, 나중에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가입하게 된다면 1대, 2대, 3대, 손자녀까지 가입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죠. 적어도 자신과 자녀와 손자녀는 노후 준비는 반드시 성공하고요. 자산 관리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미래 가치의 연금을 주는 연금보험이라면 물가를 고려할 경우 형편없는 똥값의 연금이기 때문에 절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요. 하지만 그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 마지막 남아있는 5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요, 콘스탄트 김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2부로 판매 중입니다. 점심값도 뭐 15,000원까지도 가는데요. 16,000원, 17,000원 갑니다만은 8,500원 딸랑 합니다. 투자할 가치 있다고 보시겠죠? 자, 근로자의 경우는 그렇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수월액의 9%를 자기 부담으로 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100% 이제 안 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다 그러면 3927, 27만 원을 이제 임의 계속 가입으로 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27만 원 중에 13만 5천 원을 지원받았으니까 엄청난 혜택인데 27만 원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시에는 그런데 최대 5년 동안의 선납도 가능하죠. 50세 이상이 되니까요. 사업장 가입자는 선납 안 되지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처럼 동일하게 선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2.6% 할인받는 혜택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의 계속 가입은 사업주가 50%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수월액에 관계없이 정말로 최대의 보험료인 55만 5,300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3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617만 원 받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55만 5,300원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도 그 정도 이 금액을 낸다면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추납할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최고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27만 원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도 55만 5,3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고보험료 2배 이상 그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엄청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됩니다. 연금 개혁화하라 이렇게 말하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된다면 연금보험료 144.4%더 내야 됩니다. 100% 대비해서 엄청난 출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도 연금액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직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이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가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월액이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200만 원 받는다. 그럼 9%인 18만 원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임의 계속 가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요. 가입 중에도 최고보험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8만 원 내지 말고 전화 거셔갖고 임의 계속 가입으로 55만 5,300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에 관계없이 최대보험료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보험료 납부를 한 다음에 당연히 추납도 최대보험료로 납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119개월 그 18만 원 내는 것보다는 55만 5,300원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3배 이상 더 많은 연금액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선납도 최대보험료로 하시면 되겠죠. 50년, 5년, 60개월 동안 선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냥 무직자입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최대보험료인 55만 5,3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년 동안 또 선납도 가능합니다. 최대보험료 납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납했을 때는 다릅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로 된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요. 추납의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도 A급 한도밖에 못 냅니다.
309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9%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27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보험료 119개월 내봤자 55만 5,300원 못 내니까 절반 정도 손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내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했을 때 소득이 없다. 그러면요, 파트타임 알바를 통해서 매월 20만 원, 3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키세요.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 내고 추납 119개월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보험료 지속적으로 55만 5,300원 낼 수 있는데 추납도 55만 5,300원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요, 임의계속가입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일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불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됐거나 60세에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끝났다는 것이죠.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 예외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납자는 납부를 한 다음에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을 수급해서 청구해서 수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그동안 무탈 없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60세 이후에 무조건 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나 전부 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죠. 60세 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고3 자녀의 임의 계속과 임의 가입은 필수죠. 돈이 없다면 한 달치라도 내시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야 나중에 추납도 가능하고 임의 계속 가입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다면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까지 납입하더라도 6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 되신 분이 납부할 수 있는데 65세까지만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100세까지도 자기가 원한다면 납부가 가능하죠. 자신이 원한다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59세인 사람은 65세까지 납부하면 안 됩니다. 69세까지 10년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야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의계속 가입을 뭐 100세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0세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00세까지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연금 수령 즉시 사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동안 연계하면서 65세부터 70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또 65세에서 70세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2탄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선택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엄청난 연금의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2탄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풍요로운 노후생활비 마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민하고 영리하다면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풍요로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탄도 반드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탄에 대해서는 다음 날, 1탄 이후 다음 날 게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60세가 되신 분들 임의 계속 가입에 대한 노하우, 정말로 엄청난 노하우들이 숨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연금 최대화 전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